네,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코스피는 지금 바닥을 9시 후반에 좀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더 강해지게 되면서 지금 장 시가 대비해서도 좀 올라갔습니다. 0.5%대까지 하락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서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시가 근처까지는 회복해서 지금 822포인트, 그리고 코스피는 2500선 회복을 한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위 업종들 좀 어떤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까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방위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좀 작은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전장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 그래도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오전장을 좀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전장에는 움직임들이 자율주행 쪽으로 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 쪽에서 레벨 4 그리고 3까지 포함된 자율주행 기준안을 마련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이런 종목들의 주가 등락을 조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시범 운영 지역을 추가하면서 2년 만에 전국 14개 지구에서 일단은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4단계를 넘어서 최종 단계인 5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철폐하면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자율주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앞서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또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기업들은 전부 다 이 자율주행을 친환경차에다 접목을 함으로써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사실 자율주행을 카메라, 렌즈 이런 쪽을 통해서만 한다라는 부분들로 그동안에는 좀 주장을 해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차량의 원가를 낮추기 위한 이런 의도도 약간은 좀 숨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은 일단 자율주행이 카메라만으로는 완성이 되기가 힘든 기술이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라던가 라이더 같이 자율주행의 필수 부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쪽들에 대한 도입 얘기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친환경차의 보급률이 1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중심이 될 텐데요.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않고 시스템에게 통제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하나에 나왔던 뉴스가 대동이라고 이제 농기계 전문으로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의 자회사인 대동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이쪽이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굉장히 원천 기술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100억 원의 투자가 지금 이 대동 모빌리티라는 곳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농기계 쪽에 한정된 자율주행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시내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짧게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닌 조금 더 넓게 500m에서 1km까지 앞의 상황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다가 또 인공지능이 붙겠죠. 이런 것들이 자율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결국은 종합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의 산업이 별개가 아니고요. 각각의 4차 산업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결국은 자율주행에도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쪽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서로 소통하면서 주변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자율주행 섹터에도 많은 4차 산업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완성을 시킨 기업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트엑스라던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대동 모빌리티라는 자회사의 자금을 유치한 대동 이런 쪽의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시장이 워낙에 일단은 FOMC 쪽에서 확고한 긴축 의지를 다시 한번 의사록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성장주들이 반짝반짝 지금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펼쳐나가기에는 2차 전지, 전기차 차량만큼의 시장 파급력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기차에도 결국에는 결부되고 모든 차량들에 적용이 되면서 정말로 미래에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의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차량이 정체될 요인들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굉장히 좀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 물론 미래에는 플라잉카라던가 이런 더 발달된 모빌리티 그런 쪽들에도 물론 자율주행들이 다 적용이 되겠죠. 드론이라던가 이런 쪽들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빌리티 관련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카테고리에서 모빌리티라는 것을 좀 잡아주셨고 그 안에서 자율주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과 매력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모듈만 좀 생각하고 있다가 좀 더 생각이 좀 넓어진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잡으셨나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딱 오늘 장을 이긴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먹거리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장을 좀 이길 만한 펀치는 원전 쪽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에서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의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그동안 급증했던 북부를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사우디의 신규 원전 이런 쪽들도 지금 한 8조 규모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전 한 기를 보통 우리가 신규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한 6조 원에서 8조 원 사이로 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분의 어떤 부담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SMR 이쪽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이런 SMR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원전 용도로 사용이 되던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소형 항공모함 이런 쪽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원전 크기의 한 100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탑 형태로 만들면서 결국에는 향후에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 이런 것들이 났을 때에도 물로 이런 부분들을 시켜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안정성도 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기존의 원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SMR도 상당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들려왔던 좀 반가운 소식들이 또 있죠.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서 이집트에 정말로 엄청나게 오랜만에 수조 원대의 어떤 원자력 수출 쾌거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이집트 쪽에서 글쎄요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에 사막에다가 원전을 수주했던 경험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토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사막 위에 원전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뒤쪽으로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원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원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폴란드 쪽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 쪽에서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도 침략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 수입 비용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 쪽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큰 대규모의 계약들을 성사시키면서 이제는 정말로 무기 부분에서도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졌고요. 향후에도 이런 레퍼런스들을 바탕으로 꾸준히 무기 수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마디 좀 덧붙여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 원전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전 정부에서는 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한울 1에서 4호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 자체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주는 이런 규제 철폐들이 또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의 어떤 신규 원전 건설 2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에는 모멘텀들을 더 받고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원전들을 가지고 어떤 유지 보수 관점으로 미국처럼 수명 연장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원전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언급을 해 주시면서 사우디와의 이런 관계,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으로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 함께한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